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삶을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지요. 자, 이런 힘겨운 삶을 버텨낼 수 있는 건 지금도 방역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분들 덕분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이 시간 자세한 이야기 그래서 나눠보려고요. 코로나19를 직접 상대하고 있는 의료진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모실 분은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죠. 국제인명센터의 100대 전문가로 선정이 되기도 한 분이고요.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치료에 힘써주시는 분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실장, 감염내과 유정래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유정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코로나19 1년 후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느새 그때 저는 기억나요. 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이제 조금 지나면 괜찮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장기간이 될지 정말 상상치 못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네. 네, 벌써 작년인데 작년 이제 2월부터 제주도에 이제 첫 환자가 발생했고, 네. 11월까지 저희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약 100명의 환자를 입원 치료했었고요. 네. 12월에 이제 대유행이 생기면서 제주도도 네. 여김없이 육지와 마찬가지로 많은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확진자가 30명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주대학교 병원 자체만으로 이제 수용이 어려운 상태가 돼서 이제 제주 의료원, 네. 그다음에 서귀포 의료원, 그 이후에 이제 생활치료센터까지 이제 개소를 해서 이제 환자 배분을 하기 위한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 네. 다행히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는지 환자 수가 좀 감소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작년 8월 경에 뭐 이제 공공기관하고 네네. 이런 게스트하우스 발 환자들이 급증했을 때 상황과 현재 겨울철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철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연령대 환자들이 좀 생겨서 당시에 이제 위험한 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다들 잘 호전되었던 편이긴 했는데 네네. 겨울철이 넘어가면서 이제 고령의 환자들이 이제 많이 입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자료라든지 세계 자료를 보더라도 고령 60대가 넘어갈수록 사망률이 올라가듯이 제주도도 이제 60대 환자들이 한 30-40%가 차지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5일째 입원해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가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 때문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곧 아직까지는 제주도가 사망자가 없는데 네네. 뭐 전국적인 상황을 비교했을 때는 제주도도 한 7분에서 8분 정도는 사망자가 나왔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없는데 뭐 안타깝긴 하지만 제주도에서도 이제 곧 사망자들이 나오게 되면 도민들의 불안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스럽네요.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19 초반에는 그래도 우리 제주 지역이 비교적 확산세도 적고 처음에는 좀 청정 지역에다 이런 또 자부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확진자 폭증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자딱 이 문자 메시지 오는 게 너무 겁날 정도로 도민들이 그랬다고 했거든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짚어볼까요? 어떠셨나요? 네, 앞서 말했듯이 12월경에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매일매일 너무 많이 발생했고 그랬죠. 환자를 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좀 근데 불안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환자들이 적정한 시설에서 이제 격리가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실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집안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 초반에도 이제 대구에서도 병실이 너무 부족해서 집안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듯이 제주도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집에서 이제 2-3일 정도 대기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 병실과 다르게 이런 코로나19 환자들은 음압 시설이라고 하는 특수 시설에 그럼요. 입원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시설을 갑자기 늘리기가 쉽지는 않고 네. 또 제주도가 이제 병상 수가 넉넉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고 또 이제 시설을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폭증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은 그럼 평소에 이런 충분한 능력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해 놓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네.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수십억이 들고 또 이런 시설을 또 이제 그 경영하시는 분들은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시설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설에서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랑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시설만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게 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또 우리 제주도는 감염 전문 병원이 없고 사실 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들 아시는데 참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전문 의료진이라든지 의료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환자들은 꼭 감염내과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닌데, 어찌됐든 네. 이제 초반에는 감염내과 의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전국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나라에 2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네요. 이제 내과 의사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거기서 또 감염내과라고 하는, 특수 분과를 좀 이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네네. 이제 지원자가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면의 전문을 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력이 부족한데, 특히나 이제 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권에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주도에 내려오기까지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메르스 때는 감염내과 2015년도만 하더라도 감염내과 선생님이 한 번밖에 안 계셨고요. 5년 전만 하더라도. 네. 지금은 이제 작년에는 한 3명,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 4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아 감염 전문 선생님도 지금 계셔서 한 5명 정도 되는데, 실상 이제 치료에 이제 전담하는 선생님은 소아 감염 선생님 1명에 제주대학교 병원에 2명, 서귀포 의료원에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우, 턱없이 진짜 부족합니다. 의료진도 부족하고. 저희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감염내과도 이번 기회에 아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네. 네네. 좀 생소하셨던 분야였던 부분이고. 그러면 의료시설 현황은 또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메르스 때 이후로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인지해서 각 그 국립대학교 병원에 이제 치료병상을 좀 지정을 해가지고, 네. 수십억을 들여서 제주대학교 병원에 이제 전문 시설을 만들긴 했습니다. 이제 네, 당시에 이제 국가 지정 격리병상을 9병상을 만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간이로 입원할 수 있는 8병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겪는 중에 보니까 이 시설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추가 이제 입원 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격리병상을 12병상까지 지금 늘리고 추가로 지금 16병상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중에서 이제 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계 환기를 받는다든지, 네. 실상 이제 시설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긴 했지만, 이런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전문 인력이 2시간마다 교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뉴스에만 보던 이제 우주복 같은 개인 맞아요. 보호 장비를 방호복 착용하고 입고. 네. 2시간 이상 착용하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땀을 뻘뻘 흘리고 네.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면서요. 물 마시기도 어렵기 네. 때문에 의료진들이 이제 2시간마다 교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중증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근처에 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시설 준비는 하고 있긴 하는데 국가에서 이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설계 작업 중에 지금 난관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하나는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또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그렇네요. 일반 환자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인력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놓고 인력은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천천히 늘어나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설도 부족하지만 의료 인력은 더 부족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나마 메르스 이후로 이런 제주대 병원에 마련이 되어서 다행인데, 이번 코로나19로 또 이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텐데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좀 제대로 된 전문 인력과 대책 또 지원들이 좀 더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떠세요? 실제로 우리 또 교수님께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지금 만나고 치료도 하고 계신데 환자분들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요. 네. 폐렴이 진행돼서 이제 폐 부전으로 빠져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숨이 찬다든지, 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증상에 따라서 좀 경증 환자도 있고 중증 환자, 정말 위기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치료가 좀 달라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경증 환자는 감기 환자처럼 좀 뭐 비슷해요,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해열제만 네. 복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기 아, 때문에 네. 경증 환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고 대부분 그런 환자들은 40대 이전 환자들이 아무래도 감기 증상만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이제 폐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폐렴을 동반하게 됐을 때 이제 치료약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이제 이 약이 특효약이다라고 개발된 약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특효약이라고 만들어진 게 없고 그나마 기존에 만들어졌던 약들 중에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나마 약들을 지금 사용해 보고 있는데 흔히 에이즈 환자한테 사용하는 이제 칼레트라라고 하는 약제가 초반에 조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투여해 봤었는데 이것도 결국에 1년 지나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지금 결과가 나와서 투여할 수 있는 약이 좀 없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에볼라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 약이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결과가 있어서 이 약제랑 스테로이드 약제를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치료하고 있는데 이 약제를 또 문제가 뭐냐면 저희 제주대학교 병원에 비치를 하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환자를 사용하려면 왜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에 저희가 팩스를 보내서 신청서를 올려요. 올리면 거기서 이제 써도 됩니다. 승인을 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한 명 환자 사용할 때마다. 많이 주지도 않아요.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긴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한 10개 정도 저희가 타서 이제 한 환자한테 사용하고 이제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환자가 와서 사용하려면 이제 저희가 환자가 나빠질 때 급격하게 나빠지는데 그렇죠. 적시적소에 이제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서류 작업이라든지 횡령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중앙 부처에 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관리가 안 돼버리고 서로 다들 급하다고 얘기해서 달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주도는 아무래도 그 환자가 위중했을 때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는 맞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환자들을 적시적소에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우리 도의로 나갔다 와야 된다는 건 정말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또 치료할 인력도 부족한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빨리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걱정되는 거 상황이 지금 많이 길어지면서 아까 의료진도 많이 부족하고 지쳐 계실 것 같아요. 다들 또 번아웃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늘 또 위기에 걱정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벌써 이제 1년, 이제 적은 인력으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그렇고 또 이제 관리하는 인력들이 또 가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가족에게 피해를 갈까봐 많은 우려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한다면은 지금까지 결과로는 실제로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안심하게 진료를 하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이런 진료를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지인들도 이제 가족들이 저랑 어울리지 말아라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실제로 메르스 때는 이제 그 육지에서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 자녀들의 학교에 좀 안 좋게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학교도 뭐 전학을 가야 된다는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뭐 저는 이제 좀 체력이 있어서 좀 아직까지 버티고 있긴 하는데 다른 분들은 지금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육체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좀 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겠어요. 입원하는 환자분들도 갑작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도소 가듯이 누가 잡아가듯이 격리병상에 집어넣어버리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오다 보니까 뭐 어떤 생필품을 잘 되지도 않고 그렇겠죠. 또 이제 생활을 해야 돼서 이제 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노트북을 택배로 받아서 간호사 보고 이제 넣어달라고 한다든지 뭐 아, 치킨을 시켜달라고 한다든지 이제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거든요. 물론 해드릴 어, 수는 있는데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개인 사생활까지 저희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힘들겠네요. 뭐 여러 가지 뭐 민원도 많이 받고요. 뭐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신적이라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요. 사실 또 그분들, 환자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런 분들 다 대면해야 되고,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순간에서도 그래도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교수님, 가장 또 보람됐던 순간들, 그리고 또 힘이 되셨던 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가 잘 치료돼서 가는 게 가장 이제 보람되죠. 근데 그 중에서 좀 경험을 했던 거는 8월 달에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부부가 확진이 돼서 입원을 한 적이 아, 있었는데 네.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중증 환자로 곧 젊은 40대 환자 남성분이 사경을 헤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치료약제가 동이 나서 써볼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 6살 된 자녀가 있었는데 네. 애기 혼자 이제 할아버지 이제 관리하에 들어가고 이제 엄마 아빠는 병원에 입원인 상황인데 이제 가족은 이제 매일매일 이제 뭐 울고 음. 이제 그 딸을 못 볼 것 같은 이제 그 상황 때문에 어찌됐든 그 이틀 전에 이제 제 외래에 두 부부가 왔다 갔는데 건강하게 잘 아. 회복되어서 뭐 그런 부분이 가장 보람이 되죠. 그래요. 또 의 교수님도 또 자녀가 있고 하시니까 그 부모 마음을 더 아마 절실히 느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건강하게 잘 퇴원해서 네. 지낸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저 오늘도 뉴스 전해드렸는데 아이 임신부가 또 확진자 임신부가 아이도 저 순산을 잘해서 잘 태어났다는 소식도 오늘 뒤늦게 또 만나봤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순간들 옆에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죠? 이제 저 네. 혼자 치료하는 건 아니라서 이제 옆에 저보다 이제 위에 교수님들이 이제 그 환자를 맡아서 하고 계시긴 하는데 다행히 별 탈 없이 왔는데 이제 문제는 임산부가 왔을 때는 이제 의료진들이 특수시설에서 출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의료진들이 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시설에서 지금 출산을 하고 있는데 뭐 아이까지 이렇게 감염되는 사례는 이렇게 흔치는 아,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행이에요. 근데 네.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라서 신생아들 관리도 아무래도 소아과 선생님들 더 신경 써서 봐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 이제 다들 이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좀 뉴스들이 나와서 걱정스러워요. 안전한가? 또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하나?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네,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독감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게 네. 현재까지 기술이 축적된 게 한 40년 됐는데 음, 40년이 되어서야 겨우 이제 60%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약제 백신은 새로운 기술로 기반해서 이제 만들어진 약제이고 1년 사이에 지금 임상 시험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충분한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제 볼 수 없고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화이자 약제는 한 95%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연구 결과들이 보이고 있고 뭐 모더나 약제도 2번 접종하게 되면 한 80%까지는 효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 영국 백신도 접종하게 되면 한 6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50% 정도만 되면 접종할 수 있다고 공고하고 있어서 연구 결과만으로는 충분히 효과는 있다. 하지만 이제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연구팀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아직까지 그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맺을 수는 없고 경증에 있었던 뭐 맞은 부위가 약간 붓는다든지 약간 몸살기가 있다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이고, 뭐 독감 백신이라든 다른 백신과 비교해서 충분히 그런 반응들과 비슷한 반응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만을 토대로는 충분히 접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전에 맞았던 다른 종류의 예방접종들도 충분히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일반인들에게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만으로는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추가 연구 결과들이 더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는데, 코로나19, 이제 사실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현실이니까요. 이런 감염병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된다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바로 최전선에 계시잖아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뭐 실제로 이제 진료 보다가 코로나 환자인지 모르고 이제 오는 경우도 많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환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공인 인증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네. 고글도 쓰고 장갑도 끼고 뭐 앞치마도 하면서 진료를 보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에게 전파는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장구만 잘 착용한다면 충분히 감염은 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직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1년의 사이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정말 잘 실천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잘 착용을 하시고 꼭 손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과 건강 관리를 좀 더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군요. 최고의 지금 백신은 마스크, 뭐 거리 두기 네.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또 의료진을 또 대표해서 또 부담되시겠지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여러 번 신문에도 기고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네. 코로나는 당장 끝나진 않을 것이고, 예방접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효과를 보기에는 수개월에서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에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의료진만으로 힘으로는 절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네. 국민들의 협조와 지자체들의 협조가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서로 실천과 도움이 있어야만이 해결된 부분이고, 설령 이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또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네. 여기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저희가 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슬기롭게 이것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유 교수님도 힘드시겠지만 지치지 마시고 힘내주시기를 저도 바라겠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문자 막 보내주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라고 또 문자도 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또 더 좀 좋은 소식으로, 반가운 소식으로 또 뵐 수 있는 날도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